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국가 자산이 됐기 때문에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비축을 한다면 금처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비축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보통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의 비중은 작은데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개인 비중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50% 가까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여기가 아직도 사실 더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각국 정부가 이제 부채를 계속 발행할 거기 때문에 뭐 10배, 20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는데, 뭐 한 1, 20년 이내에. 바이비트 해킹 사고의 경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바이비트라고 하는 지금 기준으로 전 세계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거래소에서 조금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사고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저도 좀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또 사람들한테 실망감이나 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사건이라서 사실 저도 당일에 그 실시간으로 이 해킹 사태를 좀 지켜봤었는데요. 또 반대로 이게 규모가 사실 작지가 않았어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거의 한 40만 개 정도 되는 게 이제 북한의 라자루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탈취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상대를 기만하는 어떤 그 트랜잭션을 전파해가지고 이제 개인 키라고 하는 암호 키를 라자루스가 이제 가져가가지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본인이 원하는 개인 지갑으로 이제 보낸 뭐 어떤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건들이 대중들한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 신뢰를 좀 추락시키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위험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트워크가 고장난 게 아니고 그 관리자의 관리 미스로 인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보이스 피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누군가가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범한테 이체를 했다고 해서 우리은행이랑 국민은행을 폐쇄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거래소의 관리자들이 개인 키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그 잘못된 서명을 속아가지고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소유권이 지금 해커 그룹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굉장히 더 많은 시장에 폭락을 불러왔을 텐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좀 시장이 많이 성숙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 막연한 공포심을 갖진 않는구나,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해킹 사고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원래 옛날 같으면 더 많은 신뢰 하락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보니까 시장에 준 영향은 뭐 옛날에 있었던 다른 해킹 사례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추가로 그 탈취한 이더리움이 뭐 지금 당장 다 현금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블록체인의 모든 이동 내역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 전담해가지고 추적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사고 자체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뭐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런 사고 사례들이 계속 쌓이면서 또 이제 보안은 올라가는 거니까, 또 이게 무조건적으로 역시 사고가 났으니까 무조건 나쁜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이 어떤 게 새로 나와가지고 대중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고 그게 수습되고 또 보완이 되고 발전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이게 부정적으로 보실 것만 아니라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다른 알트코인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관점을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최근 기준으로 한 10만 달러 정도였다가 7만 6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8만 달러 정도니까 한 20% 정도 빠졌는데, 이게 뭐 고점 기준으로 생각해서 20%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같은 기간에 뭐 테슬라나 그 외에 이제 빅테크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만큼 빠지거나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좀 오래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무역 장벽들을 계속 세우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소식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금융 자산 전반적으로 빠지는 거에 흐름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자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같이 좀 빠진 거라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골드의 그 본질, 그러니까 공급
수요 공급에 의한 희소성이 사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본질인데 비트코인이 사실 그걸 여전히 충실히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가격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8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좀 추가로 계속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이 좀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다른 위험성 있는 자산들에서 자금이 이동해가지고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 금의 성질을 온라인상에서 온전히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같은 성질이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이번에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본질을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은 원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대중들이 여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무역 장벽들이 더 세워지고 또 더 많은 규제들이 생길수록 어떤 가치 중립적인 자산,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떨어진 건 좀 대중들의 오해였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각 개별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골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대중들의 오해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이 자산에 대한 펀더멘털을 학습하게 된다면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에 충분히 반등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비축을 하고 기업 단위에서는 이미 비축을 하고 있고 또 현물 ETF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자금이 유입되면 저는 꾸준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 자산 행정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실 이번에 트럼프 그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최초 이제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진행했고 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의 어떤 전략 비축 자산의 지위로 올린다라는 행정명령에는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당장 정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고 있진 않았고 이미 앞서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예산을 판다거나 또는 뭐 새로 이제 부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길을 열어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실망해서 떨어졌는데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보유한 거의 한 20만 개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문서화했다는 게 일단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국가 자산이 됐기 때문에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도미노 연쇄적으로 이런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이걸 비트코인을 뭐 안 사겠다는 뜻도 아니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비축을 한다면 금처럼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기존에는 개인과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가지고 갔다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비축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어떤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 그래서 저는 이 신생 자산의 플레이어가 개인, 기업, 그다음 국가 단위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어떤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대중들은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좀 실망한 것들이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빠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 투자 대비해서 뭐 약간 장점이나 뭐 효율적인 부분들은 사실 여느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현금화가 언제든지 좀 쉽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어쨌든 최근 기준이든 뭐 장기적으로든 다른 전통 자산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뭐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투자 대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어떤 법인들이나 국가 단위에서 보통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의 비중은 작은데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개인 비중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한 50% 가까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아직도 사실 더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전통 자산에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투자해서 그 인플레이션만큼 가져가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일지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공부를 했을 때 펀더멘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초연결되는 세상에서 이 디지털 골드가 더 가치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좀 장기적인 방향 자체에 동의하기 때문에 개인 자산의 높은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지금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더 매수하고 있고요. 그 희소성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치 저장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금 대비해서 생산량도 고정돼 있고 생산 일정도 고정돼 있고 이 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실 다 똑같잖아요. 금도 그렇고. 근데 금보다 조금 더 장점은 이제 모빌리티가 좀 뛰어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년 채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석유가 몇 년 안에 고갈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갈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금도 똑같이 뭐 50년, 30년, 10년 전 대비해서 이제 채굴 탐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계속해서 금강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금의 생산량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거를 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계단식 우상향을 좀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국가 단위 어떤 이런 채택들이 지금 시점에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추후에 실제 국가가 보유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부를 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가능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가치 저장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금의 시가총액이 동일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대략 한 10배 정도까지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기간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각국 정부가 이제 부채를 계속 발행할 거기 때문에 금의 가치 또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까지 비례하면은 뭐 10배, 20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는데, 뭐 한 1, 20년 이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물가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 생활비 같은 것들도 뭐 2배, 3배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좀 법정 통화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그 희소한 자산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텐데, 네,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사서 인플레이션 해칭해야 될지를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비트코인이 계단식으로 네,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